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산 작업 문제 이어가지고 분석 작업 1번부터 가능하면은 이제 매크로 작업까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은 가상 분석 중에서 목표값 찾기 요 기능 활용하는 건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영업점별 굿즈 주문 현황표에서 영등포점, 영등포점 여기 있죠. 영등포점 이 친구의 판매액이 950만. 자, 950만이 되려면은 주문량 B12, B12 주문량이 이 값이 얼마가 돼야지 되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주문량 곱하기 단가를 통해서 판매액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목표값 찾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등포점의 판매액은 900만 원이지만 950만 원이라는 판매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문량이 얼마만큼 돼야 되겠느냐. 아무래도 이 판매액이 올랐다 보니까 뭐 단가나 주문량 중에 하나는 이 단가나 주문량 중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는 상승해야지만 이 값이 오르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 주문량 값을 올려줌으로써 얼마만큼 더 팔아야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취업해서라도 많이 상사가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영등포점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판매액을 좀 얼마까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까지 늘리라는 지시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단가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혹은 주문량을 얼마나 올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커마 리그맵에서는 이 기능은 조금 간단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값,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화되어야 되는 값, 변화가 되어야 되는 값에다가 마우스 클릭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클릭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찾는 값을, 자,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죠 아까? 자, 이 값이 950만원. 그러면은 955 00 000 그대로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950이 되려면은 어떤 값이 변화가 돼야 되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값 그대로 클릭. 자, B12 클릭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확인 눌러주면은 이게 450에서 한 250개 정도, 25개 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가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서 제품 납입 현황표에서 이익률, 자, B12에 있는 이 이익률이 변동될 경우 어떻게 이익금의 합계가 변동이 되는지 이걸 이제 시나리오로 작업하는 F11 값. 자, 이 값과 첫 번째로 이 값과 이 값을 활용해 가지고 이익률 인상일 때, 그 다음에 이익률이 떨어질 때, 자, 이 값이 올랐을 때 혹은 떨어질 때 총 이익금의 합계가 얼마만큼 변화하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비교적 여러분들 몇 번 하다 보면은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화살표가 총 보면은 4개 혹은 3개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검정색으로. 이게 3개 혹은 4개가 있는데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 내려가면서 문제 풀이하면은 쉽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살표 보게 되면요. B14 셀의 이름은 이익률. 자, B14 B행의 죄송합니다. B열의 14행에 있는 이 친구의 이름. 자, 이름 상자는 여기 있습니다. 이름 상자 클릭해 준 다음에 이익률로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익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11. 자, F11의 셀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익금의 합계로 변경해 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이익금 합계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이 셀 주소가 B14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익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F11이 아니라 이익금 합계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거 추천합니다. 자, 이 상태로 됐을 때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1, 2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익률 상승, 자, 이 값이 상승했을 때 혹은 떨어졌을 때 이 총 이익금의 합계는 어떻게 변동되는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 목표값 찾기랑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심화된 기능으로 두 가지 변수 요인을 두고 어떤 식으로 금액이 혹은 그 수치가 변동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상 분석 탭을 눌러줍니다. 자, 가상 분석 탭을 눌러주고 시나리오 관리자, 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추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익률 인상이었습니다. 이익률 인상. 띄어쓰기 없이 이익률 인상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은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요 이익률, 아까 우리가 이름으로 정했던 이 이익률, 그러니까 즉 B14셀을 클릭 잡아준 상태에서 눌러줘야지만 변경 셀을 굳이 따로 이렇게 안 바꿔주고 그대로 내용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건 뭐예요? 0.2가 아니라 0.3 혹은 퍼센테이지 그대로 입력해도 됩니다. 30%였습니다. 30%. 그 다음에 추가 버튼 하나 더 눌러줄게요. 왜냐하면은 시나리오 총 2개 만들어야 됐죠. 자, 두 번째로는 이익률 인하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익률 인하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내용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요. 자, 두 번째로의 이익률은 10%였습니다. 그러면 10 퍼센테이지 10 하고 퍼센테이지 그대로 입력해도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0.1로 입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퍼센테이지 그대로 입력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익률 인상, 그 다음에 이익률이나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두 가지 가상 분석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 내용을 나왔으면은 요약 눌러줍니다. 요약. 그 다음에 결과 셀은 F11 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변경하지 말고 확인 눌러줄게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시나리오 요약만 하지 뭐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만들려고 하는 건 없으니까 그대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화살표는 뭐예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하라고 했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 우리가 방금 했던 시나리오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기초 데이터가 있는 자료였고 이 분석 작업 왼쪽, 이 분석 작업 있으면은 바로 왼쪽, 즉 만들어진 요약본을 굳이 시트 이동을 통해서 이동 그 위치를 변경시키지 말라는 거니까 그대로 만들어주고 냅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보면요, 현재 값은 20%입니다. 현재 값은 20%고 총 이익금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익률이 인상됐을 때, 그 다음에 이익률이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차이로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2번 시나리오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내용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분석 작업 1, 2번은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데이터 통합, 뭐 합계, 뭐 이런 것도 아니면은 정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두 번 해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손에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작업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봐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요, 매크로 작업 시트에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매크로 문제는 총 크게 보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총 두 가지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뭐 첫 번째로 이제 컨트롤 양식 단추, 컨트롤 단추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입력하고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내용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 그 다음에는 뭐 도형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매크로 기능이 뭐냐면요. 매크로 기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어요. 매크로 기록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이라는 단추가 있는데요. 자, 이걸 클릭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작업,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총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합계 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내용을 입력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매크로 기능 누르고 여기다가 썸 입력해주고, 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하는 뭐 1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줘요. 드래그 해주면 다 더해주겠죠. 그리고 매크로 중단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도형 같은 내용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매크로 기능을 넣어주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썸 함수를 활용해서 과지부터 기말까지 더해줬던 내용들을 그대로 얘가 실행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게임 해보면 알겠지만 매크로라는 게 쌤도 옛날에 게임 뭐 메이플 스토리나 이런 거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좀 자리를 비워둬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뭐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그 시간 동안 매크로 기능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쉬프트가 뭐 매직클로였나요? 이렇게 슝슝 해가지고 때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5초마다, 자 5초마다 뭐 5초마다 쉬프트 클릭. 자, 변수가 이거 총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5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쉬프트 클릭. 이 두 가지를 이제 매크로에다가 입력해주게 되면은 이 캐릭터가 뭐 사람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뭐 무슨 인공지능이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까지는 아닌데요. 뭐 일단 기본적인 작업 5초마다 컴퓨터가 알아서 쉬프트로 뭐 이렇게 클릭해줘요. 그러면 이게 애가 그 자리에서 뭐 마법을 쓰고 몬스터를 죽이는 이런 그런 기능인데요. 뭐 매크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엑셀도.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입력했던 작업 5초마다 쉬프트 클릭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하면은 방금 우리가 했던 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했던 작업을 진행해줘라.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우더라도 요 그 버튼을 누르면은 방금 우리가 이제 할 요런 작업들을 미리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실습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는 거로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이거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요. G3, G3 그 다음에 G10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 기능을 생성해서 실행하는 거고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고 총점은 쌤이 아까 이렇게 총점 있길래 그냥 문제 솔직히 안 보고 그냥 대충 감으로 얘기한 건데 이 친구들 다 더해주라는 거죠. 어떤 함수 이용해가지고 썸, 자, 썸 함수 이용해가지고 더해주는 함수죠. 이 함수 이용해가지고 매크로 기능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버튼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검토, 도움 보기, 뭐 도움말, 그 다음에 다른 게 없어. 이게 뭐 검토 도구인가? 거기에 있는데 없는 친구들은 쌤이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버튼 누른 다음에 옵션 눌러보겠습니다. 자, 옵션 누른 다음에요. 리본 사용자 지정 누른 다음에 개발 도구 클릭 눌러주겠습니다. 개발 도구 체크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요거 클릭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개발 도구 이렇게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요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매크로,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뭐 블라블라 있는데요. 매크로 기록 한번 클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총점으로 바꿔가지고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창 상태가
이제 기록 중지라고 나오게 되는데 기록 중지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눌러준 다음에 는 썸 해주고 과제부터 기말까지 드래그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더블 클릭 해주면은 이제 이현정 학과는 컴퓨터공학과죠. 이 친구의 과제, 출석, 중간 기말고사의 점수를 합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기록 중지 눌러줄게요. 그럼 다시 매크로 기록으로 내용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지금 썸 함수까지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 줬고요. 자, 네 번째 그 화살표 봅시다. 개발 도구, 그 다음에 삽입,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추 가로 열고 양식 컨트롤 누른 다음에 동일 시트 B12에서 C13, B12에서 자,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다가 이제 요 단추 그 컨트롤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딱 정확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대략 이쯤에다가 갖다 주고요. 이렇게 드래그 잡아주면은 셀 이 크기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그 매크로 단추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크로 단추뿐만 아니라 뭐 도형,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도 이렇게 작업을 이어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점 눌러주고요.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단추 1 해가지고 내용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단추 1로 되어 있는데 자, 더블 클릭 눌러준 다음에 네, 드래그 잡아줘서 이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총점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요. 조금 이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인데 마우스 갖다 대보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총점 내용들 싹 지워주고 클릭해줘도 네, 합계가 구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가 이렇게 지워도 네, 합계 구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기능이 매크로 기능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A2부터 G2까지 자, 이 친구를 드래그 잡아주고요. 자, 홈 탭에 가가지고 뭐 해주면 됩니까? 강조색 6 셀 스타일에서요. 강조색 6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마크로를 만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셀 스타일은 어디 있냐? 그러면 보면요. 이건 홈 탭에서 표서식. 그러면은 네, 여기 표서식 옆에 보면요. 스타일 있죠? 여기서 몇 번이었죠? 강조색 6번. 강조색 6번. 네, 여기 있네요. 요걸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개발 도구 들어와 가지고요. 매크로 기록 먼저 눌러 주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해주면 돼요? 매크로 이름은 강조색 셀 스타일이 있네요. 셀 스타일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기록 중이라는 그런 버튼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A2부터 G2까지 드래그 잡아준 다음에 자,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 다음에 강수색 6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했죠. 이거는 뭐 우리가 함수를 입력하거나 뭐 다른 걸 입력하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대로 입력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했으면은 개발 도구 다시 넘어와서 기록 중지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기록 중지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시 매크로 기록으로 창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삽입, 도형, 그 다음에 오각형. 자, 오각형을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근데 오각형인데 화살표 오각형이죠. 도형의 블록 화살표 오각형. 여기는 오각형이 아니라요. 여기는 오각형이 아니라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을
네,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오각형 이렇게 되는데 쌤도 이거 방금 문제 봤을 때 그냥 문제에서 오각 오각형으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기본 도형 찾을 때 좀 팁을 알려주면은 이 번호가 여기 써 있어요. 네, 번호가 이렇게 써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7번, 8번, 10번, 12번. 자, 이거는 십각형, 뭐 이건 12각형이겠죠. 7, 8.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반대로 우리가 역계산해가지고 6, 5, 4. 뭐 말은 못거리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유출해봤는데 그림 보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는 오각형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봤더니 여기 그 화살표에 있는 네,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내가 아는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가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 들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릭 잡아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에다가 입력해주면 됩니다. F, 네, E12부터 자, 22 여기죠. 22부터 F12, F13이네요. 22부터 F13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잡아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Alt키 누르고 드래그 잡아주면은 셀 이쪽 셀에 있는 끝에 머리에 딱 알맞게 도형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형을 뭐 이렇게 너무 작게 만들었다고 해서 뭐 감점이나 이런 건 아닌데 뭐 혹시 모르니까 뭐 오바이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Alt키 눌러가지고 만드는 습관 여러분들로 같이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어차피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이름도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셀 스타일이었죠. 여기 있는 이름에 있는 그 내용들은 위치나 이런 것들을 글꼴 뭐 바꿔라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굳이 안 바꿔줘도 돼요. 굳이 이렇게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 이거 눌러주지 않아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가지고 눌러줘도 됩니다. 뭐 이건 감점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으로 냅둬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맞춰가지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매크로 그 기능을 삽입시켜야겠죠. 아까 개발 도구에서 만들었던 이 양식 컨트롤은 바로 매크로 단추가 나왔는데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크로 기능을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클릭 눌러준 다음에 매크로 지정 이쪽 가운데쯤 보면요 매크로 지정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줘야지만 이 도형을 눌렀을 때 그 매크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말했던 여기 양식 컨트롤에서 만들었던 거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화살표 버튼은 안 나와 있습니다. 클릭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눌러준 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건 셀 스타일이기 때문에 셀 스타일 클릭 누르고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홈 탭에서 강조색 딴 걸로 바꿔도 이렇게 강조색을 스타일을 뭐 표준으로 바꿔놨어도 클릭해주면은 스타일 그 6번 강조 색깔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가서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검증해 본다고 이렇게 지우고 할 필요는 없는데 쌤은 이거 검증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변하게 되는 모습을 알려주려고 뭐 지우고 한 거니까 그냥 참고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굳이 시험장 가서는 여러분들 뭐 검증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 바꿔주고 하면은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나리오 분석이랑 분석 작업 1번 여기서 이제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번에서는 시나리오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매크로 작업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에서 물어보는 게 대부분 함수 내용인데 여기서 뭐 어렵게라기보다는 어려운 내용의 함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함수 기본적인 거 물어보다 보니까 뭐 쉽게 할 수 있긴 한 것 같은데 매크로 기능은 이제 커말에서 거의 필수로 계산 작업처럼 이제 거의 필수로 나오는 작업이다. 뭐 차트 작업처럼 비슷한 형식이죠. 필수로 나오는 거다 보고 필수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능 이거 활용해가지고
까먹지 말고 내용들 익히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번 시간 네, 작업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차트 작업, 차트 작업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